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죠. 이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해 첫날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에 나서는데 여기 보좌한 뒤에 1시간 뒤에 우리 사의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행 측에서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 실장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작별 인사까지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용산의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갑니다. 안녕. 약간 이런 작별 인사까지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아니 내가 비서실장일 때 밑에서 수석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나에게 지시를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상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인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떠한 위치가 있었더라도 저렇게 무시하는 행위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고백하고 외치는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 사표 안 받았어요. 나고 반려했다니까요. 그런데 몰라. 아니 네가 무슨 말 하든 몰라. 그냥 난 냈어. 이게 맞냐고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계엄 전에 그렇게 좀 하시지. 나 모르겠어. 나 냈어. 대통령 뭐 알아서 수리하든지 말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네가 뭔데? 약간 거의 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개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원래 비서실장을 조금 할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그렇죠. 들렸어요. 맞아요. 꽤 오래전부터. 이건 계엄하고 상관없이 총선 대패하고 난 다음에 사실 계속 그만두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제대로 그럼 그만두고 뭐 새로운 사람이 오게 하든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무책임하게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이거에 촉발된 거는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석하고 이 실장들이 총선 패배했을 때 이미 전원사의 한번 했고요. 계엄 때 전원사의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지금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뭐 이해라도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때 그래서 인적 쇄신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문제인데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이게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진짜 저는 오늘 다른 방송에서 지상파에서도 근데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 참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진짜 무책임이다. 윤석열 사병입니까? 개인 병사입니까? 이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은 권한대행일수록 본인들이 중심을 잡고 조언할 건을 하고 보고할 거 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 이 위기를 지금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네. 헌법재판관 임명했어? 내 밑에 있던 애야? 나 안 해. 진짜 무책임하게 이를 데 없다 정말. 예. 저는 이분과 제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보수 농객 정규재 씨가 SNS에 청와대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위험적 개헌을 모의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 멍충이들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니, 정규재 주필님도 옳은 얘기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정규재 주필님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멍충이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더 심한 욕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수준으로 그냥 감무할게요. 아니 뭐 이분이 진짜 애국보수인 거는 꽤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뭐 진보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정규재 위원 그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얘기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 그런 것보다도 뭔가 이분들이 굉장히 강경보수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이분들이 막 맞는 얘기하고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고 참 이상한 세상이다. 김준일 평론가님 저도 진짜 강경보수였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게 바뀐 거지.
저도 꼴통 강경 보수입니다. 제가 나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타사 동기가 아니 이분들이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약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보수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정말 버림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보수는 앞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상황을 대단히 걱정을 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고성국 TV나 배승희 무슨 뭐 정광훈 뭐 이런 것만 보지 않고 같은 보수에서도 주규제 아니 정규제 조갑제만 봤어도 뇌가 썩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정진석 실장이 오늘 출근을 해서 이제 향후 조치 등을 같이 논의했는데 여기서 수석 비서관들이 이제 일괄 사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정 실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을 그렇게 잔인하게 내몰아도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런 노골적인 비판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가 저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싶거든요. 아니 뭘 궁금해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 아니 이분들은 이렇게 지금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지금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 또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거의 같은 정신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잔인하게 내몰아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도끼로 찍어서 의원들 끌어내라. 그런 지시까지 했다라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계속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둬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분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앞으로 공직은 정말 담당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저 이런 건 좀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무 이제 고위 관계자 이게 남봐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얘기를 할 그러니까 실명으로 얘기할 깜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파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은 이게 잔인하게 내모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들도 안 믿는 거야. 이게 통치행위다. 이게 잘못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안 믿으니까 잔인하게 내면 결국은 탄핵될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대변인인 그런 분을 고위 관계자로 표현을 많이 했었고 핵심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을 핵심 관계자로 표현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상당히 그쵸. 자세하게 네, 보도가 네, 나오고 네. 있는데 뭐 고성이 오갔다 뭐 이런 험악한 분위기였다 이런 후문이고 이 자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표 제출했고 네. 뭐 지금 중앙일보 보도 따르면 최 대행이 내가 월권을 한 측면이 있다 홀로 결정했고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한 다음에 회의 중에 박차고 나가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에서 뭐 같이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논의하는 게 국무회의 자리인데 본인이 먼저 발표해버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냥 통보를 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네. 제가 월권한 것은 맞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권한대행으로서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지위를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월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임명을 했다면 그 본인의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좀 방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때 아무리 급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면피하려고 하는 언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이건 월권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뭐 권한대행의 권한은 되게 이제 자제해서 뭐 행사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 얘기도 좀 들어주고 저쪽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좀 대통령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어 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욕심이든 아니면은 경제 수장으로서 지금 나라 환율이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도 중앙일보 보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주호 체제로 본인이 탄핵당하고 이주호 체제로 넘어가면은 이게 경제 위기 이걸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이주호 장관이 참 기분 나쁠 이렇게 이주호를 개무시한 약간 그런 거기도 하지만 전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는 최상목이 하는 게 맞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굉장히 신년사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지원 서포트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최상목이 잘했다라는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맞아요. 헌법재판관 네. 임명하는 거 관련해서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좀 고민들이 많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명을 마저 저는 다 임명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권한쟁의 심판 내 가지고 이건 굉장히 빨리 아마 헌재에서 판결이 나서 마지막 9명까지 다 채워지고 뭐 탄핵 심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다른 아주 작은 차원의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NSC를 수집을 네. 한다든지 대통령이 타던 B사의 벤츠 차량을 이제 나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뭐 군부대 가서 이렇게 막 보신다든지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약간 좀 본인이 정치적인 다른 야심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찌됐든 저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못 박은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이 아니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죠. 이 순서상 그럼요. 넘어가는 거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거든요. 아이, 그럼요. 사실. 맞죠. 그리고 대행이라는 의미로 국한할 건 없고 지금 경제가 위기고 대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국가의 국정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모습이든지 좀 안정적인 토대를 그럼요.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겸직 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 겸직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행을 하고 총리도 대행을 그렇죠. 하고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대행의 대행이니까 권한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내용은 최상목 대행 상대로 흉기 협박 예고글이 올라와서 작성자를 그러겠죠.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어제 너무 그 편지를 갈라치게 하고 선동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나 지켜주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참 나빠요, 진짜. 요거 하나 좀 얘기가 해야 될 게 어제 사실 그 편지를 보면 아까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당이 주인이 아니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니까 좀 살짝 이제 거리를 달라요. 두고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가요?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목적지가. 어떤 목적지였냐면 원래는 재판 질질 끈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거였는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대로 같이 가면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겠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다른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조기 대선 곧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다른 분위기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전처럼 대단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에 태세 전환이 있어요. 지금 뭐 오늘 조선일보 기사나 뭐 칼럼, 양상훈 칼럼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버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해라 이런 시그널을 적게 보였고 양상훈 칼럼은 뭐 이재명 맞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뻘짓이고 니들 이러면 국민 지지 못 받아. 결국 현실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해라고 시그널을 보냈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사법부가 빨리 이재명 2심을 2월 15일에 해야 된다. 딱 이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좋든 싫든 조선일보를 유심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국힘은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논조 나오는 대로 이 정권은 항상 그래왔어요. 난 그래서 윤석열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차라리 구구 두고 보지 말고 조선일보라도 열심히 봐라.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너무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그마저도 안 들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윤석열을 버렸다. 지금 국힘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수파와 국민의힘을 완전히 풍지박산 내놓고 있고 국민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다. 아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사실 연초부터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 그러니까요. 화가 지금 뭐 한 달? 네, 딱 한 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일이면 참 별일이 다 생긴다 싶기도 하고 네. 이 모든 일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별 맞습니다.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 바랍니다.